지방 소도시에서 여동생이 살고 있습니다. 그 여동생의 아들이 저에게는 조카가 되는데요. 아기 때 한 번도 우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기들은 울기도 하는데 좀 기특하죠. 그 아이가 자라서 2달 전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알아주는 대학은 아닌 것 같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이공계 학과에서 장학금을 받는다고 하니까 아주 대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조카가 미성년자에서 성년이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에서는 자국민 성년을 위해서 특별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년의 날이 지정되어 있죠. 5월 셋째 월요일인데요. 이날 만 19세 되는 성년들은 일정한 의례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성년이 됨을 인정받게 됩니다. 성년이 되는 자부심과 더불어 책임감도 부여되는 것입니다. 성년 의식과 관련해서 언젠가 책에서 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가운데 특이한 성년식을 치르는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성년식 날이 되면 마을 어른들은 성년이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옥수수 밭으로 나갑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크고 잘 익은 옥수수 하나씩을 따라고 시킵니다. 이때 주의를 주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밭고랑에서 한번 지나간 길은 다시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앞으로만 곧장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러한 규칙 때문에 성년식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잘 여문 옥수수가 있다고 해도 따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아이들 손에는 옥수수가 하나씩 쥐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작고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크고 잘생긴, 잘 익은 옥수수가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볼품없는 옥수수를 골랐을까요? 아마 그 이유를 아실 텐데요. 제법 큰 옥수수를 발견해도 더 큰 옥수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지나쳐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옥수수 밭을 지나다 보면 어느덧 끝자락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허둥지둥 따느라고 야단법석을 떨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눈에 들어오는 옥수수는 제대로 여물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런 쭉정이들을 쥐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최고를 찾으려고 거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욕심이 과해지는 겁니다. 결국 별 볼 일 없는 결과로 끝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사 많은 일이 이것과 비슷한 경우는 없을까요? 대학 입시 수험생이 최고의 대학만을 쫓다가 결국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학교로 귀결되는 경우는 없겠습니까? 기왕이면 최고가 되고 싶고 최선을 고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최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최선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차선이나 그 다음 차선을
선택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직장을 구하는 젊은이에게도 이야기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최고의 직장, 일자리를 구하면 좋겠지만 적당한 일을 찾아서 차근차근 최고의 일자리로 가꾸어 가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이 보여준 성년의식은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인생은 최고, 완벽하거나 최고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위치해 있는 자리에서 가장 어울리는 것을 선택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더 빛나게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비록 지금은 보잘것 없다고 하더라도 정성껏 돌보고 키워서 나중 훌륭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선택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주어진 것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식과 이와 같이 인생은,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선택하게 되는데 선배나 스승의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인생 멘토가 있다면 그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년이 되는 청년은 최고, 최선만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는 차선을 택해서 더욱 발전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또 혼자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멘토를 가까이 두고 조언을 구한다면 성장에 보다 유리할 것입니다.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 아시죠? 우리에게 친숙한 인물인데요. 그가 쓴 시 한 구절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나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나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래서 나의 모든 것, 내 인생이 달라졌다고.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였습니다. 먼 훗날 후회하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바꿔 놓을 그런 길을 택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년의 날을 앞두고 성년이 되는 분들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